행정사를 하시면서 행정사의 장점과 그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업을 못하면 빵원을 버는 겁니다. 아직 행정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사를 하시면서 행정사의 장점과 그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무원분들이 가끔씩은 공무원분들이 그만두고 행정사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유튜브에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 그만두고 행정사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행정사 같은 경우가 장점은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8대 전문직이다, 뭐 10대 전문직이다, 뭐 이렇게 했을 네네. 때 행정사를 끼는 사람도 있고 안 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직이라는 거는 사실 조금은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면직하시고 뭐 시험 준비하시거나 공무원 하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연계성이 굉장히 큽니다. 업무 연계성이 커서 업무를 배우기가 좀 생각보다 쉽고, 두 번째 장점은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변호사나 세무사, 뭐 법무사 이런 분들보다는 좀 수임 단가가 낮은데 네네.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수임 한 2건, 3건만 해도 일반인 분들 월급 정도는 버는 정도니까 괜찮은데요? 근데 단점으로 하는 거는 그거죠. 영업을 못하면 빵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이 영업직, 거의 영업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예, 얼마나 맞습니다. 알리냐에 따라서 예. 수익이 천차만별이 된다. 그런 예. 얘기 들었었어요. 그냥 개인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뭐냐 짜장면집을 한다 그러면 잘 되는 시즌도 있고 안 되는 시즌도 있을 거고, 그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요리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마다 또 잘 팔리는 메뉴가 다르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성향에 잘 맞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 꼼꼼한 게 잘 맞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다양한 거를 경험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맞는 직업이 있는데, 행정사는 그 두 개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행정사의 업무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변호사 다음으로 가장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저희 구청에만 와봐도 진짜 수만 가지 행정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신고서나 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엄청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넓은 거 싫어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를 살려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만 또 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만도 가능합니다. 근데 초반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좀 많이 딜레마가 옵니다. 왜냐면 내가 뭐 음주운전 전문 행정사다라고 해서 음주운전 문의만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이제 답변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조금 하려는 입장이었고, 네네. 반대로 이거를 좁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좁히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면, 이제 같이 교육받았던 행정사나 이런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업무를 나눠주는 겁니다. 뭐 제가 가끔씩 보면은 행정사 사무실인데 행정사로 안 써있고 그냥 음주 구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다하게 써놓은 행정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게 또 단점에서 얘기 될 텐데, 아직 행정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70% 정도가 행정사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단점 때 한번 다시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장소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습니다. 그리고 요 장소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 자체가 또 창업 비용에도 연관이 되는데, 꼭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없이 그냥 집에다가 사업자를 내고서 하시는 행정사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은 이게 우리나라 행정사들만 해당될 거예요. 워낙 전자정부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 고객과의 상담과 이런 것도 다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전국 범위로 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괌에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로밍을 하고 가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분이 당장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해줄 수 없냐. 그래서 그냥 괌 호텔에서 타이핑 쳐서 해줬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되겠네요. 컴퓨터만 있으면은. 노트북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근처 PC방만 가면 되고. 네네. 어차피 머릿속에 다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런 중요한 서류들 같은 경우는 제 클라우드나 메일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 마무리해서 수입료를 받아서 괌에서 여행비를 보탰던 일도 있습니다. 야, 갑자기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투잡도 가능합니다. 투잡뿐 말고 쓰리잡, 포잡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잡이 가능하다는 게 네. 그냥 내가 자유롭게 전화만 받을 수 있는 직업이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부럽긴 하네요. 공무원은 겸직이 거의 안 제한되어 돼,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전화를 통해서 연결되는 수입들이 적지 않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 본인 혹시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스마트 스토어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로도 일정 돈은 지금 벌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수익화가 이제 조금 이제 네. 올 것 같아서 이제 진짜 300명만 더 모으면 시간은 다 채운 것 같아요 지금. 4,000시간. 예. JD 행정사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도요.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사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수입의 불안정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월 75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예셨을 때. 처음 열었을 때보다 딱 그 첫 해에 12월 달인데 월 75만 원 벌 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딱 행정사 업무 하나만 하고 있었는데 매일 블로그 쓰고 영업하고 활동하고 하는데 개미 한 마리 전화 안 왔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원래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랐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때 생각하면 일상 자체가 거의 짜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영업 능력에 따라 버는 돈이 너무 차이가 나고 상황에 따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또 수입이 많을 때는 씀씀이도 그만큼 커집니다. 네. 오늘 영혼 좀 많이 들었으니까 소고기도 한번 먹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행정사는 단골이 없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네네. 이거 일이 생겨야 만나는 거니까. 이게 단골이 없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내가 기업 업무를 맡았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인증 업무들 여러 가지를 주기적으로 나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인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 회사에서는 그냥 담당 직원을 뽑아버리죠. 처음에는 행정사한테 맡겨서 한두 번 하다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업무가 어려운 것 같지 않네? 그냥 우리 직원을 뽑아서 하자 이렇게 되는 직원으로 한 명 채용한다는 거. 채용을 해서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나마 단골이 있다는 게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도 근데 이게 기간이 한 1년, 2년 정도 지나야 다시 전화가 와요. 사장님 저 또 걸렸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 단골 되면 안 되는데 그거는. 그리고 학교폭력 또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단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다시 피해를 안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안 사건으로 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또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변호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나 이런 상황을 좀 많이 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24시간 전화가 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 업무 시간이 딱히 9 to 6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밤늦게라도 내가 갑자기 이거 진짜 필요한데 싶으면 바로 전화를. 그쵸.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안 받기에는 또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또 할 텐데. 할 텐데 그래서 24시간 전화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 음주운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가 오세요.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 오셔서 나 음주운전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그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밤 새벽에 전화 오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빨리 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다음날 일어나셔서 수임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날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기억 많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휴일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일에 이제 약속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얘기를 안 해줄 텐데 대출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직장인들 신용대출하면은 뭐 월급의 몇십 배, 연봉의 뭐 몇 배 이렇게씩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행정사는 사실 사업자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에 코로나 때 그 정부 지원 사업 그 코로나 자영업자들 뭐 이런 것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보통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데는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또 행정사는 또 다른가 봐요. 행정사는 또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원을 그럴 때 또 전문직이라고 또. 요즘 전문직의 인기 상승
요인이 무엇일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공무원이 아닌 행정사나 이제 전문직 쪽으로 준비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실례가 안 된다면은 지금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버는 돈이 너무 달라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직장인보다 좋은 달은 그냥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4, 5개월 정도는 조금 적게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달은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네. 전문직 인기는 사실 원체 좋긴 좋았어요. 옛날부터. 아 그렇죠. 전문직 누구나 되고 싶어 예. 하죠. 근데 이게 요즘은 SNS 발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전문직이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맞아요. 사실 그냥 몰랐죠. 몰랐죠. 그리고 그냥 뭐 나보다 조금 많이 벌겠지 뭐 요 정도 생각인데 요즘은 뭐 SNS에 가면은 얼마 버는지 딱딱딱 네, 다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내가 얼마 벌었다고 뭐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집값 상승도 전문직 이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내가 몇 년 동안 월급을 얼마 모으면 나 전역하고 나갈 때쯤에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분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네. 내가 한 40대쯤에 대출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하면 집을 살 수 있겠다. 네. 이런 플랜들이 있었을 텐데 계획이 어느 정도 있죠. 네. 왜냐면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는. 네. 갑자기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나 60세 돼도 안 안 되겠는데? 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더더욱 전문직에 꽂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직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연에 뭐 몇억, 몇십억씩도 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이 본인이 버시고. 하는 만큼 또 그쵸. 저희랑 다르게 저희는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월급이 고정적이지만 고정적인데 뭐 행정사분이나 전문직 분들은 진짜 내가 축제사장 한번 뛰어버리면은 예. 마음 먹고 뛰면 또 많이 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많이 예. 벌 수 있는. 요새는 또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쵸. 이제 전문직과 공무원 사이에서 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의원 면직을 생각 중인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